마스터가 레전드인 이 전투 장면에서는 순간순간마다 쉽게 알 수 있지만 재미있는 디테일들이 첨가되어 있는데, 첫 번째 디테일은 탐색전입니다. 라이더가 엄청난 속도로 세이버의 주변을 맴도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세이버는 눈으로 제대로 쫓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죠. 달리는 걸 넘어서서 몸의 공기저항을 이용해 방향 조절을 하는 아크로바틱한 라이더의 스피드가 돋보이는데, 이게 라이더 입장에서 봐서 느리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세이버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 속도는 잠깐 나오는 짧은 장면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한 번에 한 줄도 아니고 두세 줄의 잔상이 같은 장소에 남을 정도네요. 그리고 이 속도로 공중을 달리면서 석화의 마음까지 쓰는 모습. 역시 인지도가 엄청난 메두사의 눈의 능력이라 그런지 세이버에게도 효과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석화에 당하고 한 방 맞은 건 대마력과 직감이 흑화 전보다 랭크가 내려간 영향도 받았겠죠. 하지만 세이버는 마력 방출로 석화를 찍어 눌러서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수차례 공격을 주고받다가 세이버가 대충 감으로 뒤쪽에 공격을 지르면서 공중 난전이 시작되는데요. 라이더와 세이버의 생전 환경이 차이 때문에 이런 식의 전투가 라이더에게는 유리하고 세이버에게는 익숙치 않아서 불리하다는 건 페이트루트의 빌딩을 오르는 전투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라이더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조금 재밌는 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주변을 빠르게 돌면서 사각지대에 기습을 넣던 라이더가 서로 인지를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일직선으로 공격을 내지릅니다. 초반 탐색전에서 세이버의 반응 속도와 공격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듯 합니다. 그렇게 힘으로 한번 밀어붙이고 다시 한번 초고속으로 세이버가 검의 마력을 방출하기 전에 일직선으로 붙어버리는 모습. 최대한 근접전으로 붙어서 보고 사용을 막는 방식은 이장의 버서커도 사용한 방식으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어지는 근접 전투에서는 세이버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마력을 무한정 쓸 수 있고 무지막한 내구도와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게 된 대신에 흑화 전보다는 직감과 민첩이 내려갔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접전으로 맞받아치자니 상대하기 힘들다는 걸 느낀 세이버는 라이더의 공격을 근접전 초반처럼 흘리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쳐서 거리를 벌립니다.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원거리에서 복으로 찍어 누를 생각을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서로의 간격을 보자마자 엑스칼리버 사용 전에 붙을 수 있다는 계산을 마치고 라이더는 일직선으로 돌진하는 모습. 여기서 세이버는 한 가지 꾀를 부립니다. 그건 바로 양손검인 엑스칼리버를 한 손으로 방출시켜버리는 것. 두 손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라이더가 엄청난 속도로 붙어서 막혔으니 빠르게 사용하기 위한 판단을 내린 거죠. 아니, 한 손으로 휘두르는 게 더 무거운 거 아닌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영령이니 저건 단순한 무게와 힘의 차이가 아니라 야구 선수가 날라오는 공을 집중해서 보고 치느냐 아니면 대충 지르냐의 집중력 차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그만큼 정확도는 줄게 되죠. 이렇게 한 손 전략으로 빠르게 공격을 방출한 세이버를 보면서 라이더는 공중에서 몸을 돌리는 방식으로 피합니다. 총이 거리를 좁혔을 때 피하기 더 쉬워지는 것처럼 라이더도 가까운 거리라서 회피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 버서커는 이걸 칼 손잡이 쪽에서 힘으로 밀어내려는 전략을 쓰려다 한번 당해버렸죠. 라이더가 회피하자마자 세이버는 그냥 검을 한 바퀴 돌리면서 무차별 폭격을 시전합니다. 이건 역시 정확도가 떨어져서 라이더가 피할 수 있었지만 마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는 강점을 최대로 활용하는 세이버의 어마무시한 전략이 돋보이죠. 그렇게 거리를 벌렸나 싶었더니 이번엔 사슬 달린 무기를 들고 다시 초고속으로 접근하는 라이더. 이장의 버서커처럼 엄폐물을 날려주는 방식으로 방해하면서 붙는 전략을 쓰면서 세이버가 양손으로 공격을 준비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접근하기 전에 세이버의 몸을 묶어둘 돌들을 미리 엮는 모습이 복선처럼 보이죠. 이렇게 다시 붙어서 능숙하게 세이버의 검을 피하는 모습은 공중 난전의 숙련도 차이가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에 세이버는 다시 거리를 벌리기 위해 한 손으로 공격을 빠르게 방출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라이더의 사슬에 몸이 묶여버리죠. 그리고 이 잠깐 동안 번 시간을 이용해서 라이더는 자신에게 상처를 내고 보고 사용에 필요한 피를 준비하는 모습. 어릴 때 읽었던 페가수스의 전승이 오랜만에 떠오르네요. 이에 늦게 나온 세이버도 보고의 진명 개방 준비를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힘싸움이라 분석할 게 딱히 없지만 간단한 점 하나만 짚어드리고 마무리하자면 서로 보고를 준비하고 시로가 방패를 투영하는 시점에서 세이버는 먼저 보고를 사용하는 선택지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라이더의 보고 벨레로폰의 속도가 보고 반응이 안 될 정도로 초고속이라서 먼저 공격을 안 했다가는 순식간에 로드킬을 당하게 됩니다. 페이트루트의 엔딩 중에서는 신지의 트롤링으로 벨레로폰을 여러 번 약하게 맞아본 세이버가 그녀의 속도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엑스칼리버도 안 쓴 채로 라이더를 잡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마스터가 서로 약했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둘 다 역량이 최고입니다. 세이버 얼터의 엑스칼리버 지명 개방을 시로는 2장에서 아처가 사용한 방패 로아이아스를 떠올리며
날리면서 투영하고 이 방패로 공격을 많이 상쇄한 다음에 라이더가 뚫어버리는데 이마저도 위력이 90% 감소되었다는 점과 세이버의 엄청난 내구도라는 특이사항 때문에 시로가 세이버를 아조트검으로 내리치지 않으면 세이버는 살아나버립니다. 진짜 괴물이 따로 없네요. 이렇게 세이버와 라이더의 전투 장면을 분석해봤는데요.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보고 대결로 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세이버가 보고 사용을 방해받았듯이 라이더도 보고를 진명 개방하는 시간과 도움닫기를 할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투 과정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니부석의 대정이었습니다.